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5일 밤 8시 51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작년 11월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2달여 만에 다시 만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경주 정상회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주석님의 초청으로 이렇게 빠르게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해 첫 정상회교 일정을 중국 국빈 방문으로 시작한 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수천 년간 양국은 이웃 국가로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고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어 한중 수교 이후에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추어서 주석님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사안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시 주석도 모두 발언에서 불과 2달 만에 2번 만나며 상호 방문을 실현했다고 하고 한중 관계에 대한 양측의 높은 중시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시 주석은 세계 변혁이 가속화되고 국제 정세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중한 양국은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글로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중은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서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 주석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라 대통령 체포, 중국과 대만 양안 문제 등에서 중국 측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하고 호혜 상생의 취지를 견지하면서 중한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절실하게 양국 국민의 복지를 정진하면서 지역과 세계 평화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은 4시 47분부터 6시 16분까지 9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몇 달 사이에 2번이나 열린 것은 상당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은 양국 간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도 있습니다. 지금 서해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해저 구조물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양국의 중간에 있는 잠정수역에는 그런 구조물을 짓지 못하게 양국이 합의를 했는데도 그걸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상당히 큰 철 구조물을 지었습니다. 2018년에도 지었고 그 이후에 계속 지은 셈인데 2024년 작년에 지었습니다만 최근 것은 그 다음에 한한령이라고 그래가지고 2016년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단했을 때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우리가 정부가 개입한 건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기본 입장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또한 전체 중국의 유일한 대표성 있는 정통성 있는 합법적 국가로 보고 있다는 점은 또 같습니다. 다만 무력을 동원한 대만 흡수나 정복은 반대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에 현안 문제로서 금방 풀지 않으면 안 될 긴급 상황은 없지만은 역시 안보를 축으로 해가지고 긴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중국이 북한 핵 개발의 후견인 역할을 사실상 해온 것도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가 한편은 양국 간의 이 무역액은 약 3천억 달러 수준에서 지금 묶여 있습니다. 더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국의 경제적 유대 관계가 더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본이 지금 중국과 상당히 날카롭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수상이 만약 대만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일본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가 중국으로부터 아주 격렬한 반응과 보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는 상당히 현재로는 휴전 단계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다카이치 일본 수상을 말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주체성을 가지고 이 전략적 주체성이라고 할까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점은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서 우리의 독자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그런 아주 살얼음판을 딛는 듯한 아주 이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도 모르는 이런 아주 미묘한 순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한국은 서로 이사를 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넓게 보면은 다 우호적이고 상호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족 정권의 중국이 한반도를 침략한 것은 1950년에 모택동의 중공군 개입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아주 원수지간이 되었다가 1992년에 수교했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를 보면은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한자를 수입하고 그 다음에 불교도 들어오고 등등 여러 가지 문화적 유교도 들어오고 문화적 어떤 교류가 있었고 한국도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조선을 거쳐서 명나라를 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의 방패가 돼가지고 일본군과 싸우고 명나라 군대가 지원하고 하는 이런 또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기 676년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한 다음에 한반도에 아주 강력한 국가가 들어서니까 당나라, 신라 그리고 일본이 한 300년 동안 공존한 적이 있습니다. 공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불교 문화로서 서로 보편적 불교 문화 그리고 한자 문화가 이 동양 삼국에 같이
아니 공통된 관습, 양식으로서 존재할 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문무왕 시절의 그 황금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동아시아에 항구적인 평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두 분의 회담의 결과는 공동성명서로 나오겠는데 그 공동성명서에 뭐가 적혀 있을까? 특히 요 대목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상당히 관찰점입니다. 일방적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미국 편에 서서 시진핑과 이야기했다는 것이 되고 그 대목이 빠져버린다면은 시진핑 페이스의 정상회담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